아저씨, 그냥 국밥이나 끓이세요. 그렇게 말하던 남자, 북파공작원 출신 할아버지의 단 두 동작 만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게 입구에 차를 떡하니 세워두고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 눈치도 안 보며 전화통화는 고래고래 한마디 사과도 없이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는 식으로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카페인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후암동에서 2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이성만 씨입니다. 북파공작원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던 분이었죠.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후암동 골목 안쪽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3.1옥이라는 이름의 국밥집은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예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여는 곳이죠. 이성만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해요.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장사를 하려면 좋은 재료를 직접 골라야 한다는 게 그의 철칙이었죠.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돼지뼈와 소뼈를 고르는 이성만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커다란 솥에 뼈를 넣고 물을 부으며 하루의 준비가 시작돼요. 이모라고 불리는 조수 김순이가 오전 7시쯤 출근해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이성만은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춥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지만 매일 처음처럼 신경 쓰는 거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반쯤입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출근 전에 든든하게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 이성만은 묵묵히 국밥을 내어주며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지만 오래된 단골들과는 눈빛만 봐도 어떤 국밥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가게는 조금씩 붐비기 시작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 그리고 근처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성만은 각자의 취향에 맞춰 국물을 조절해주고 이모는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손님이 있었어요. 한성우라는 젊은 청년이 벌써 2주째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고 가는 거죠. 말수가 적고 혼자 조용히 먹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성만은 그 청년이 신경 쓰였지만 섣불리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한성우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이성만과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나갔죠. 오후가 되면서 손님이 줄어들고 이성만은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을 살면서 본 것들이 참 많았죠.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곳이에요. 오전 11시 반 점심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성만은 국물간을 맞추고 있었고 이모는 김치를 새로 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앞이 시끄러워졌죠.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골목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명품 후드티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꽤 커서 가게 안까지 들렸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부르며 화를 내는 소리였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골목은 원래 좁은 편이었는데 SUV가 그렇게 서 있으니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성만을 바라봤죠. 사장님, 저 차 때문에 손님들이 못 들어와요. 이성만은 잠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골목 안쪽에는 다른 가게들도 있었는데 모두 점심시간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이런 식으로 입구가 막혀 있으면 장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한성우가 그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그는 SUV를 피해 몸을 옆으로 비틀며 겨우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런 주차는 좀 심하네요. 이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끔 이 골목을 지나가는 길로 아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우고 가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얘기하면 이해해주곤 했습니다. 강민석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짜증이 섞인 말들이 골목에 울려 퍼졌죠. 가게 안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성만은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았습니다. 이모가 무슨 일인지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골목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경적 소리가 들렸고 강민석은 차 옆에 기대어 서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꽤 오래 있을 작정인 것 같았죠. 이성만은 강민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걸이로 다가가서는 조용히 기다렸죠. 강민석이 통화를 마칠 때까지 말입니다. 강민석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자 이성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차를 조금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어요. 화가 나 있다거나 짜증이 섞인 톤이 전혀 없었죠. 그냥 평범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처음에 못 들은 척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이성만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커피를 마시며 시선을 돌렸죠. 이 길이 일방통행이라서요. 안쪽에 가게들도 많고 손님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이성만이 조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강민석의 반응은 달랐죠. 그는 커피잔을 내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이성만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아, 국밥집 사장님이세요? 강민석이 비웃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국밥이나 잘 끓이세요. 이런 골목이야 원래 다들 이렇게 잠깐씩 세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죠? 가게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국밥을 먹던 손님들도 숟가락을 멈추고 밖을 바라봤죠. 한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성만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강민석을 바라봤죠.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늙으신 분이 너무 나서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시비 거시면. 강민석이 말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이성만의 가슴팍을 툭 밀쳤어요. 가볍게 밀친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보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성만의 왼손이 강민석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어요. 마치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손목 주변을 감싸며 아래쪽으로 이끌었죠. 강민석은 갑자기 팔이 아래로 당겨지는 느낌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강민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성만의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강민석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 정확히 관절이 움직이는 지점을 살짝 눌렀습니다. 강하게 밀지 않았어요. 그냥 물 흐르듯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한 지점을 눌렀죠. 강민석의 몸이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아직 땅에 붙어 있었지만 상체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탑이 무너지듯 중심이 완전히 흔들렸죠. 결국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손으로 땅을 짚게 되었습니다. 커피잔이 옆으로 떨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갈색 얼룩을 만들었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강민석은 무릎을 꿇은 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성만은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잃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무단주차 갑질남 국밥집 할아버지한테 참교육 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밤사이 여러 사이트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동작으로 바닥행 크크크 저게 진짜 무술인가? 국밥집 사장님 정체가 뭐야?
해시태그도 생겨났죠. 해시태그 국밥권법, 해시태그 3.15, 해시태그 진짜 무술이 뭐냐 같은 태그들이 달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성만이 평소처럼 시장에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앞에 젊은 사람들이 서너 명 서 있는 거였죠.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가게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그중 한 명이 이성만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소리쳤어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성만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이성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로 서 있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혹시 어떤 무술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이성만은 그냥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루 종일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모두 그 영상을 보고 온 것 같았죠. 어떤 사람은 이성만에게 무술 동작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 드세요. 이성만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소란스럽고 어수선했죠. 한성우도 그날은 일찍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기자까지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나온 기자였는데 인터뷰를 요청했죠. 이성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자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떤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언제부터 무술을 시작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이성만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술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반응한 거죠.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고요. 그날 저녁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성만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오면. 이성만은 국물 냄비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원래 사람들이 그래. 새로운 게 나오면 금방 관심이 옮겨가지.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한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는 자주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성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성만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한성우 앞에 앉았어요. 그동안 매일 와서 국밥을 먹던 청년이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혹시 예전에 군대에 계셨나요? 한성우의 질문에 이성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나? 그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한테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한성우가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기로 중사라는 분 아세요? 이성만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한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성이 한씨요. 네. 한성우입니다. 한기로 중사의 아들입니다. 이성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기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함께 훈련받던 시절, 같이 작전에 나가던 때들, 그리고 마지막 그날. 1호가 당신 아버지였구나. 이성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많이는 못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하셔서 그냥 군인이었다는 것 정도만. 이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기로의 아내가 그럴 만했죠.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 그 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어. 이성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특수부대에 있었거든. 북쪽으로 가는 작전들이 많았지. 위험한 일들이었는데 기로는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한성우는 아버지 얘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평생 제대로 듣지 못했던 아버지 이야기였죠. 마지막 작전 때 이성만이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어요.
부비 트랩이 있었거든. 내가 밟을 뻔했는데 기로가 대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만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뒷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작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왔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마지막 작전 전에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성만과 한기로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한기로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내랑 애만은 꼭 부탁한다는 거였어. 이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성우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어머니 병원비? 별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할 일이고. 이성만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성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이성만은 혼자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기로 생각을 하니 옛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중국에서 무술을 배우던 시절이 생각났죠. 그때는 젊었습니다. 25살 특수부대에 있으면서도 더 강해지고 싶어 했어요. 어떤 선배의 소개로 중국 남부 산골 마을의 무술 사부를 찾아갔었죠.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가르치는 노인이었습니다. 무술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부가 처음 한 말이었어요. 당시 이성만은 이해하지 못했죠. 무술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뭘로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물을 봐라.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이기는 건 물이야. 사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춘권의 동작들은 물처럼 부드러웠죠. 강하게 치거나 세게 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이었어요. 상대의 힘을 받아 돌려주는 거다. 맞서 싸우지 말고 함께 춤을 춰라. 처음에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주는 것.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니 네 중심을 지키면서 상대의 중심을 흔들어라. 그 가르침이 몸에 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군대에서 배운 격투술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칠고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에 큰 실수를 했었어요. 급한 마음에 힘으로만 해결하려다가 크게 다쳤죠. 그때 사부가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강물도 하루아침에 바다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어. 그 말이 무술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사부가 가르쳐준 진짜 무술이었죠. 무술의 최고 경지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싸워야 할 때도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강민석을 넘어뜨렸을 때도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죠.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성만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국밥을 끓이는 일에서도 손님들을 대하는 일에서도 그 철학이 녹아 있었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였어요.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게 이성만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동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끔 영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음만큼 많지는 않았죠. 이성만도 다시 평소처럼 조용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강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선글라스도 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이성만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함께 온 여성은 강민석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저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어머니한테 얘기 들으시고 많이 혼나셨나 봐요.
이모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성만은 조용히 손님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뭘 드시겠어요? 국밥 2그릇 부탁드려요. 강민석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집에서 영상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강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성만이 국밥 2그릇을 가져다 놓자 강민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됐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성만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화내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죠. 그때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심을 잃으면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강민석이 국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중심을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대화를 집에서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게 진짜 중심을 찾는 일이거든요. 강민석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사장님 혹시 무술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마침내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고 싶어요. 이성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무술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중심 잡는 법은 간단해요. 강민석이 궁금한 듯 이성만을 바라봤죠.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성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석과 어머니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강민석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죠.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게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가게도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성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죠. 한성우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가끔 주방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이성만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아버지 얘기를 들은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오늘 무 좀 썰어둘까요? 한성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부탁할게요. 이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성우는 물을 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칼질이 고르지 않았고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았죠. 너무 힘주지 마요. 부드럽게 썰어야 해요. 이성만이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무도 살아있는 거니까 성격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결이 있는지, 어디가 단단한지 그걸 알고 썰면 훨씬 쉬워져요. 한성우는 이성만의 말을 듣고 다시 천천히 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고르고 깔끔하게 썰렸죠. 이상하네요.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잘 썰려요.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죠. 이성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면 안 돼요. 상대와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 하죠.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자 한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그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성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잠깐 길을 잃은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시하고 밀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조금 도움을 준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성만의 말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 알 것 같았죠. 저녁 무렵 강민석이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왔던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와요. 국밥 드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강민석은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달 전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가게 안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죠. 정겨운 분위기,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 정성스럽게 끓고 있는 국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성만이 국밥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장님 말씀대로 매일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쉽지 않죠. 네,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강민석이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면서 이성만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안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한성우의 성장, 강민석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소소한 깨달음들. 가게 밖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성만도 그중 한 사람일 뿐이었죠. 뜨거운 건 국밥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조용하면 더 깊다. 이성만이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성만이 원하는 삶이었죠.